본 에피소드는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생각 정리 관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면 요 세 가지 정도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나오자마자 바로 체크해야 될 뭐 그런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미리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을 더 정리해 나가고 압축해 간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사가 지난 수요일에 라이브를 하고 나서 이제 나온 기사죠. 23일 날 나온 기사죠. 그래서 거기 영국 헤지펀드가 지금 이게 삼성물산에 아마 들어가 있는 헤르메스가 아마 삼성물산이라는 지금 행동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여기 이게 초를 쳤죠. 한국 지배구조 개혁 없이는 일본식 밸류업에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물산 행동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편향적인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배주주의 권한을 줄이지 않고선 코리안 디스카운트에서는 어려울 것이다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너 일가 이제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일본식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뒤에 기사 같은 건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요 기사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쭉 설명이 나오는데 한국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오너 체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애시당초 밸류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한국이랑 일본이랑 약간 그런 지배구조상의 특징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미 옛날에 라이브 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아마 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오늘 이제 편집해서 올린 콘텐츠에도 보면 일본에 성공했던 세 가지 사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결부시어서 보면 그런 일본식 밸류업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특히 이제 지배주주 권한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일본처럼 그렇게 잘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나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막판에 마지막 정리하는 관점에서 요 뉴스 이야기도 좀 의미 있게 반영을 해서 아마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내용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면 월요일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면 바로 확인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요구라고 생각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인센티브, 이사의 주주 보호 책무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지를 바로 봐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이미 알려졌고 예측 가능하고 그렇긴 하지만 요 세 개는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당에 대한 이야기, 배당에 대한 지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세율도 낮춰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15.4%거든요. 15.4%인데, 이걸 줄여주면 9.9%로 줄여주는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25%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면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배당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2천만 원 이하에서는 15.4%의 세금을 떼고 배당금 입금돼요. 근데 그게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5.4%를 이미 떼서 입금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이렇게 때려 맞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배당금이 많은 사람, 지분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제 한 50% 정도 세금을 때려 맞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50% 맞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25% 정도로 줄여주는 그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세금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세금이 15.4%에서 얼마로 줄어든다. 요거도 중요한데 요거는 너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그냥 디폴트 값인 거고 분리과세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고요. 분리과세가 들어갈 때 지금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나눠서 소액주주랑 대주주랑 분리해서 나누어서 분리과세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냥 아니면 일괄로 분리과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마 요게 첫 번째가 아마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일 것 같아요. 요거인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법인세에 대해서 이제 깎아주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의 평가에 대해서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하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느냐를 좀 봐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런 세금적인 이슈에 많이 민감하게 한 회사도 있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유유자금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게 되게 좋은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이제 발표하고 나면 제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접근해서 다시 분석을 다루 할 텐데, 일단은 요 내용을 같이 봐주면 이 두 가지는 거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느냐인 건데, 추가적으로 하나 이야기하자면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은 기존에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세법이나 제도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자사주 매입이나 인센티브를 좀 다양하고 강하게 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사주 매입은 좋은 거다, 뭐 그런 분위기로 이제 연결되죠. 지금 보통 보면 자사주 매입을 좋은 거라고 인식하는 주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내용이 들어갈 게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사의 주주보호 책무에 관한 건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들어가도 통과 안 될 거다라고, 변화가 당장 생기기는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내용이, 그러니까 보호 책무에 대한 언급이 이제 여당의 안에서 여당 정책적으로 이게 채용이 되는 걸로 레벨업이 되면 이게 임팩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기사를 보여드린 것처럼 요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너십에 의한 지배구조가 디스카운트에 되게 결정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요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요 문구가 들어간 거는 아마 당장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외국인이 그렇게 받아들인 게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최근에 라이브에서 콘텐츠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따로 뭐 언급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눈여겨서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이라서, 그래서 월요일에 발표되면 요 세 개를 제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제 생각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을 정리하는, 이제 이때까지 계속 콘텐츠를 계속 줄여나가고 압축해 나가는 입장에서 주말에 요 세 가지를 월요일에는 좀 신경 써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잠깐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왔습니다. 누자베스님, 누자베스님 최근에 콘텐츠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걸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요새 체크업을 꾸준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라이브 채팅에서 피드백 주시는 것도 아마 좀 예리한 느낌이 좀 있네요. 누자베스님께서 예전에 동서고배당 기업으로 지정되어 세금 덜 떼가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했는데, 그쵸. 보통 그러면서 세금이 덜 떼 나가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늘어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에 민감한 사람들은 금액이 큰 사람들이어서, 그런데 아마 수급이나 이런 데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가 있는지 여부는 배당주 투자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이 나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질문이 리스크 포인트를 언급하신 부분이나 상법 개정 관련 구체성이 없을 경우 그동안 대형주 위주로 올랐던 주식들 위주로 엑시시 일어날 거 아니면 큰 영향이 없어서 중소형주 PBR 위주로 영향이 있을지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사의 주주보호 책무에 대한 상법 관련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주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주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 게, 다른 이제 시중에 다른 분석들이나 증권사에서 분석 같은 경우도 나와 있었는데, 그냥 무던무던하게 가는 경우에 지주사가 초반에 많이 올랐는데 아마 ROE가 받쳐주지 않는 지주사는 잘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요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 그러니까 그런 상법 관련해서 지배구조 관련된 제도상 개선점이 나타나면 지주사들이 좀 저평가된 게 해소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주사가 저평가된 이유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봐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차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게 너무 명확한데 그게 해결되면 지주사의 저평가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없을 것 같다,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판단되면 아마 그냥 실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요런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 2월 달에 올랐던 지주사라면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쿠님께서 기대반 우려반인 것 같습니다.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 되는 그림은 안 나오길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 정책 나왔을 때 선거용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의 반응이 제가 이제 라이브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서 올리는 주체가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 이제 올리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러지라고 곰곰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아마 일본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아마 어느 정도 개연성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거 위에 또 다른 요건 그리고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이게 그 2월 배당락 영향이랑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건지도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2월 말 지나고 3월 되면 지금 좀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반 우려반은 저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발표하는 걸 완전 기대가 되면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느긋하게 긍정적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이 기대반 우려반이니까 요런 걸 좀 체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범위를 점점점 줄여나가서 그래서 나머지 정책이 막 길게 나오면 뭐 이상한 것들 막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생색내는 것도 있으면 다 무시하고 요 세 개를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결론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쉐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